제1야당 대표로 30대 남성 이준석 씨가 선출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2011년 26세에 박근혜 키즈라 불리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점과 다수의 토론방송에서 보여준 그런 스마트함이 줄곧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지난 대표 선출 과정에서 처음 돌풍을 일으킬 때만 해도 그것이 일시적일 것이며 결국에는 지지층이 두터운 중견 정치인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소위 이준석 신드롬은 교회가 청년,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변방의 작은 목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투표 참여율이 낮은 청년층은 진지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세상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내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변수의 역할을 했고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은 주변인처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목격됩니다.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이 그저 찬양팀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만 했지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소모품으로만 여겨지는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합니다. 불만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도 교회에 나오던 이전과 달리 이제 청년들은 이런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이준석 신드롬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보이는데 그가 혐오 정치를 조작 내지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대남, 즉 20대 남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대남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안티페미니즘성 발언을 줄곧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최근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이나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시원하게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소외된 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준다는 점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방법이 반대 계층을 혐오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정치인 본인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의 발언을 그런 식으로 소비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사들이나 교회들을 보면 이런 혐오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이 공론장에서 자신들의 신앙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참여 방법과 표현 방법이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고 비꼬는 말투를 삼가해야 합니다.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일방적 구호가 아니라 합리성에 기반한 설득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자꾸 교회를 떠나려 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혐오와 배제의 자세가 아니라 환대와 포용 그리고 합리성을 동반한 설득의 방법을 취할 때 교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